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아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아침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자 한마디. 이제 동네 지나가던 개도 다 안다. 미국 장기 채금리가 미국의 아킬레스라는 사실을. 네, 이제 폐 다 까였습니다. 미국 어쩔 이제 폐가 다 까였어. 어쩔 거야 이제. 참 시장은 매우 좋았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완전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뭐 이런 주식이 떨어진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 올랐습니다. 금융 주식들은 조금 떨어지는 게 맞죠? 제가 보기에 떨어지는 게 맞아요. 제가 느낌 좀 싸하거든 지금.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느낌이 싸한지. 자,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보시면 마이크로, 오라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예요. 자, 많이 오른 거 엔비디아 2.9%,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9%나 올랐어. 자, 엄청 올랐죠. 자, AMD요 7%, 마이크론요 6%, 인텔요 11%. 오, 실하니? 자, 지금은 무슨 시대다? 하드웨어의 시대다. 하드웨어 시대다. 자, 이거죠. 자, 그냥 아예 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 미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쭉 먼저 얘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연역법이야. 자, 미국 채권에 대한 회의가 없을까? 아니면 또는 미국 자산에 대한 회의는 없을까? 있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미국에 대한 회의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미국에 대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 답은 다르죠. 미국이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지 같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에 대안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일본 주식시장이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일정 수를 감당했죠. 10,000포인트에서 50,000포인트 올랐어요.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중국. 네, 중국은 부동산 디플레에 빠져 있고 미국과 대치 국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애매하죠. 유럽은 성장이 뻔하잖아. 자, 남미 믿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인도 좀 과하게 올랐고 쟤들도 남미하고 비슷한 것 같아. 못 믿겠어. 자, 러시아 전쟁주의잖아. 자, 중동은 거기 왕정 아니야? 그러면 한국은 사이즈가 너무 작고 지들 마음대로야. 기업인들 마음대로야. 주식시장 없어.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 미국 마음에 드세요? 이런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여기서는 투자하기 좋은 쪽은 잘 붙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쪽은 완전히 잘 붙어요. 어딜까요? 미국에서 투자하기 좋은 쪽 AI였죠. 자, 오늘 다시 한번 판세를 볼까요? 맵을 보면. 그 다음 여력 있는 부분 어디예요? 미국 시장에서 여력 있는 부분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웨어, CPU. 왜? 둘 다 쇼티지니까. 거기가 지금 세게 붙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죠. 자,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인프라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의학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나 이건 조금 다른 영역으로 갑니다. 그 상황들에 따라서 다르게 가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미국에 대한 전면적 신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가운데, 그러나 대안이 없는 상황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니 애매한데 좋은 놈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시대가 되었으니 하드웨어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빠졌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또다시 타코라고 불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네, 타코. 왜요? 자, 지난주에 지난주에 미안합니다. 어제요. 어제 덴마크지? 네. 헷갈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맨날 헷갈려. 자, 덴마크에서 팔았죠. 미국 채권 팔았습니다. 뭐 별로 볼 거 없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린란드 때문에 판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는 그냥 미국 전망이 안 좋아서 판 것이지만 그린란드도 그린란드도 좀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팔면서 이렇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이거 또 막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막 쫙 일파만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그래. 야,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스캇 센터가 워워워 했어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워워워 했겠어요? 그리고 일본 금리 보세요. 미친 거잖아. 일본 금리 완전히 미쳤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날 걸로 생각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골 때려. 지금 부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게 다들 감당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갈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관련 문제에 대해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심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안보를 위해 얼음 조각 하나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셔, 방대하셔. 그린란드 얼음 조각. 자, 그린란드 얼음 조각. 자, 그들은 선택이 있다. 예라고 말하면 우리는 매우 감사할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니놈들을 기억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채권금리 튀니까, 아니야. 무력은 안 해. 나는 무력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 얼음 조각 하나 갖고 니들 왜 그래? 그냥 주면 되지. 아이고 진짜 빙수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얼음 조각 하나 갖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럴 거야? 니들이 우리한테 임마 받아먹은 게 얼만데 니들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이거 해가지고 이제 북극락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세계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떡고물 그렇게 먹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자기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진 결과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 협정의 틀을 마련했다. 자, 무슨 얘기를 했을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 주식이 신이야, 미국은. 주식시장이 신이고, 왜? 모든 퇴직자들, 모든 중산층들의 미래가 거기에 다 걸려 있어. 만약 여기서 반토막 나면은, 갑자기 막, 철수야, 너 아직도 일해? 그래, 난 퇴직했어. 난 이제 조금 좀 쉬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퇴직연금으로 먼저, 월급만큼 계속 써도 한 85살까지 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퇴직했어. 그래. 열심히 일하는구나.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상황이야. 미국의 중산층이 지금. 근데 주식시장 반토막 나봐. 안 납니다. 안 나. 그렇게 안 나는데 쫄지 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이 한 35%좀 빠진단 말이야. 갖고 있는 게 35%팍 빠지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철수야, 우리 등산이나 갈래? 그래, 도시락 싸가서 우리 등산이나 가자. 그래, 요즘 그냥 몸에 좋은 거 해야지. 뭐 좋은 거 먹는 거보다 이렇게 우리 거친 음식 먹는 게 몸에 좋아. 그래, 우리 운동 같이 가자, 철수야.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확 바뀌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겠냐고. 못 떨어뜨리지.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걱정은 좀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바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하락은 지금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우리의 다우지수는 5만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식시장은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슨 뭐 주식시장의 선장님이세요. 2배 오를 거야. 지금 다우존스 지수 한번 볼까요? 이 5만 포인트는 조금 너무 야겠다. 그죠? 5만 포인트. 근데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식시장은 2배가 될 것이다. 10만 포인트 간다는 얘기냐? 다우존스. 그다음에 S&P는 1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식시장 말고 채권시장에 대해서 JP모건의 리서치 회장이 글로벌 리서치 회장이 한마디 했는데 요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인용을 해왔고요. 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조용히 달러 자산에서 다각화하게 만들고 있다. 뭔 말이야?
미국 달러 국채만 들고 있다가 아씨 다른 국채도 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다른 국채도 사고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거래에 있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오랜 기간 주장해 오고 있지만 셀 아메리카는 조용히 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중이다. 네, 그렇죠. 자, 셀 아메리카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주식시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 기조적인 건 채권 시장일 겁니다. 자, 채권 시장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 130억 달러의 추가 발행이 있었습니다. 채권에 20년물 130억 달러 추가 발행이 있었는데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4.846%. 얼마? 4.846. 자, 쉽게 기억하자. 4.85. 반올림해서 4.85. 4.85. 몇 년물? 20년물. 자, 지난달에 4.798. 그러니까 4.8이 안 됐어요. 근데 무려 4.8bp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어요. 작년도 8월 이후 최고치예요. 단 입찰은 많이 했어요. 입찰 경쟁률은 2.86배로 전달에 2.67배, 평균 2.71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 이후 최고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게 형성되니까 이거는 잡아야 돼.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자, 그러나 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인플레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었어? 근데 20년이잖아. 그래도 인플레 내려간다고 20년이잖아.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BEI라는 게 있습니다. Break Even Inflation. 이 Break Even Inflation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이 그 지표물이죠. 이게 얼마냐? 2.35%예요. 이것도 올랐어요. 2.35%. 자, 그러면서 4.85. 그렇지. 4.85. 4.85. 자, 우리 금리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이 4.25 근처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미쳤네 이거. 그저께지. 이거 뭔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안심됐잖아요. 이제 치킨 아웃 했으니까 타코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금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금리 더 떨어졌어야지. 원래 정상이 된다면. 그렇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잠깐만.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자, 최근 흐름으로 봐야지. 최근 흐름으로 보면 쭉 지금 올라왔잖아. 올라와서 이번 건 해소가 됐으면 제자리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4.2 밑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내일도 보고 모레도 봐야 되겠지. 그런데 4.2 미만으로 떨어지고 평균값 4.15 정도로까지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이 밑으로 쭉 내려오던 차트가 살짝 올랐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리고 훅 이번 건으로 붐업이 되면서 훅 하고 이륙을 했단 말이야, 금리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내려야 돼요. 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내리잖아요. 만약에 저 4.2 언저리에서 4.15로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약간 느낌 안 좋아. 예. 그래서 원래는 저게 4.0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그림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경우에는 자, 콜금리가 3%인데 기준금리가 3%인데 그러면 그 5년 금리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뭐 5년 물으면 한 3.5 이상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금리 2번 내린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도 5년물은 그러면 3.5좀 돼야 되겠지. 그러면 10년물은 4% 되겠지.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4.2도 되고 4.3도 되고 4.4도 되는 것까지도 열려 있는 건 아닌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쵸? 예.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느낌이 조금 쏴합니다. 그래서 다시 4.2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4.2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국채는 정리를 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매도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돈 벌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환율에서 먹었으니까 매도하고 와야 되겠다.
저 본전 플러스만 되면은 이자 받은 것까지 해서 본전 플러스만 되면은 팔고 환차 이익으로 먹으면 뭐 문제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계속해서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프랑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프랑스인데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관련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도 마크롱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곧 퇴임할 예정이다. 만약 프랑스가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프랑스의 와인과 샴페인의 관세를 200% 매길 것이고 그러면 프랑스가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약간 어때요? 약간 피로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피로감? 조금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낌 드네요. 다 각국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 경제가 되게 어려운 건 이런 변수가 변수를 만나 또 다른 변수를 일으켜서 그 변수가 또 다른 변수를 일으켜서 재기적으로 또 변수가 되니 그래서 어렵더라. 라는 게 이제 경제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이 어떤 반응을 할 거고 유럽의 반응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예. 숫자 딱딱 맞춰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연준 인사 의장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장관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추적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 주에 결정을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 9월에 시작한 절차를 통해 11명의 매우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현재는 4명의 후보로 압축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굴까요? 4명은 뭐 뻔하지. 케빈 헤셋,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그 다음에 블랙록의 채권 전략가인 릭 라이더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3명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케빈 헤셋,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요 3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월러는 약간 분위기가 약간 지난번에 자기 발언대로 갑자기 싹 바꿔버렸어. 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헤셋이 일을 너무 잘해서 나는 계속 이 사람을 이 경제위원장으로 데리고 있고 싶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한 걸 봐서 뒤집어 보면 아시아적 관점으로 보면 포석 깔았다. 연준 의장으로 보내기 위한 포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외환동향 한번 살펴보고 오죠. 금리가 꽤 높았으니 달러가 강세가 될 요인은 있는 거고 하여튼 국제적인 문제에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니 달러가 그대로 강세가 되었습니다. 유로가 약세가 되었고요. 엔화도 덕분에 뭐 약세가 되었는데 엔화가 지금 언급되는 내용은 엔화에 대한 개입은 160자가 나와야 엔화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슬 계속 밀리네 얘네. 그래서 160에서 162엔 정도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개입할 거다 하는 이런 분석과 코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러면 원화도 같이 약세겠지. 그렇게 되면.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위안은 6.95까지 갔다가 6.96에서 다시 약간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대통령 발언 몇 달 있다가 1,400원 오지 않겠어요? 라는 발언과 함께 1,460원까지 지금 뚝 떨어졌고요. 자, 오늘 또 일본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또다시 약세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화 대비로는 100엔당 92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다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유류 관련 업체들이 좋았는데요. 60달러 선을 다시 WTI 회복을 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선물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되게 웃겼어요. 뿅 올랐다 뿅 떨어졌다 뿅 올랐다 뿅 떨어졌다 난리였는데 오늘 보시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왜지? 추운가? 자, VIX 지표는 뚝 떨어졌고요. 자, 이제 VIX 지표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대략 한 1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13을 향해서 가서 약간 시간을 끌면 변동성은 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값은 이제 5,000불 얼마 안 남았네. 막 갑니다. 은은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뭐 구리는 뭐 거의 제자리다. 알루미늄 가격도 요사이에 슬금슬금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주가 한 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올랐었는데 넷플릭스만 뚝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 보시면 자 넷플릭스가 빅텍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유력에 빠졌죠. 자 그래서 실적 보니까 빠질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실적 흐름, 우리는 실적 흐름을 봐야 되겠죠. 실적 흐름 한번 제가 뽑아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흐름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이 지금 120.5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당 이익은 0.56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냥 그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지금 이 표로 지금 못 올려드려가지고 입으로 할게. 지금 주당 0.56달러를 버는 회사니까 연간 한 2.2, 2.3달러를 벌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엔비디아 막 이런 애들은 막 이익이 증가하니까 원래는 2.2달러쯤 벌어야 되는데 엄청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향후에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나오네. 네, 자, 요거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당 이익의 흐름을 한번 봐봐요. 0.56, 0.59, 저거 밑으로 옛날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옛날이야. 분기별로 0.72, 0.66, 0.43, 0.54.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 밑으로 가면 또 그러는데 0.54 다음에 0.49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볼까? 그냥 이양 된 거 좀 더 봅시다. 그러니까 보시면 주당 이익이 과거에 이렇게 작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흐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0.2, 0.3에서 0.5까지 쭉 올라가고 0.4, 0.5 이렇게 올라왔는데 0.7까지 갔단 말이야. 0.7까지 갔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지금 물론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뭐 계절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뭐냐면 주당 이익의 약간 정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계절성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절성으로 봐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늘었으니까 좀 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확연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이 회사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85달러니까는 한 40배쯤 되는 거거든요. 네, 40배쯤 되니까 싸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얘네가 비용이 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영화사 하나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사 인수를 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겠냐. 그것도 굉장히 큰 돈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투자자는 이 회사는 그동안에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길 방법이 없다. 근데 얘네로 모든 헤게모니가 뺏기고 방송국도 모든 헤게모니를 뺏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오던 상황인데 갑자기 조금 마진이 빠지니까 광고를 달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저 방송사에서부터 뭐 ABC, MBC 뭐 이런 애부터 광고 시장을 뺏어오겠네. 그다음 얘네 이제 스포츠까지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방송사가 했던 것까지 다 흡입을 하겠네. 강력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동원해서 거기에 또 영화사까지 인수하면 오리지널 컨텐츠의 능력은 배가 되겠네. 뭐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뭐 얘네 모든 방송사가 넷플릭스로 전환되는 과정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뺏어 먹었잖아요. 그동안엔 광고 안 뺏어 먹고도 컸습니다. 근데 광고를 뺏어 먹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광고를 뺏어 먹는 데의 경쟁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누가 경쟁자입니까, 여러분? 방송국이요? 아니요. 방송국은 넷플릭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제 체급 차이가 너무 났어요. 그렇죠. 네, 이재님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도 같은 트래픽을 갖고 가면서 광고 시장이 있잖아요. 경쟁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길까? 자,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전 세계의 자금을 다 빨아당기는 이 상황은 뭘 만들었냐? 극단적인 효율을 만드는 거예요. 자, 빅테크들이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고 자산 소각도 엄청나고 현금으로 막 미쳤고 막 이러는데 왜 이럴까요? 근데 비싸? 자, 따져보자.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효율을 극단화시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한 대로 가지고 있을 디지털 기기가 수십 대가 없어졌어. 근데 개인적으로 효용이 증가했죠. 개인적으로 효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은 꽤 돈을 쓸 수 있어.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바꿀 수도 있어. 왜냐면 다른 거 살 거를 싹 얘가 다 도륙을 시켰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는 거야, 실제적으로.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넷플릭스 하나 보면서 옛날에 시청료가 되고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 영화 가고 하던 것들을 비용 효율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집에 그냥 요즘 싸구려래. 싸진 큰 80인치, 85인치짜리 텔레비전 하나 빡 박아놓기만 하면은 영화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아, 오디오 하나 더 받고 스피커 2개 더 받고 안 되면 이어폰 받고 딱 하면 와, 영화 온 것 같아. 와, 나만의 막 뭐 먹으면서 누워서 코 파면서 영화 볼 수 있어. 너무 좋아. 눈치 안 봐도 돼. 이래서 효용이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빨아당겼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K자형 경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얘들이 다 빨아당겼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얘들끼리 싸우는데 K자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K자형 경제가 오면서 깨달은 바 하나가 뭡니까? 시간이 돈이구나. 나한테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씨. 빈털터리. 근데 옛날에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래, 나는 시간이란 돈이 있어. 씨. 주머니 돈은 없지만 시간이라는 게 돈이지. 이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잖아.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 넷플릭스한테는. 그래서 1.25배속 줬잖아요. 1.25배속. 그랬더니 저기서 몇 배를 줘? 3배속 줘, 지금. 2배를 넘어 3배를 주는 거야. 저도 2.2배로 듣습니다. 귀가 트였어요. 드디어 귀가 트여가지고 제 방송은 2.2배로 못 보겠지? 2.2배로 봐봐라. 그럼 내 말을 더 빨리 할 거야. 그래서 절대 못 보게 할 거야. 그래서 들어봐라 들리나. 네, 이렇게. 자, 네. 자, 경쟁자가 새롭게 출연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네요. 경쟁자의 출연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근데 경쟁자가 출연한 게 아니라 경쟁자의 시장으로 뛰어든 거죠. 넷플릭스가 기존의 오리지널 컨텐츠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다음 구독 경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되니까 말이죠. 자,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를 할 때 어떤 경쟁자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경쟁의 근원값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의 경쟁 관계라는 건 뭐냐면 경제 구조의 양극화, 양극화로 인한 시간 가치의 증가, 상대적 증가, 시간 가치의 증가로 인해 쇼폼의 증가 이런 게 나. 아니, 우리 쇼폼 수준으로 저 어제 그 증시가 저희 도기 책방 올렸는데 왜 아무도 안 보삼? 그거 8분밖에 안 돼. 8분밖에 안 돼. 왜 안 보삼? 좀 봐주세요. 데일리만 보지 말고 좀. 아니, 거기다 공력은 거기다 공력 해서 빡 했는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랬어요. 즐겁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는 공력을 막 들여. 에너지가 모여라 해가지고 빡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봐. 슬프다. 슬퍼. 길지도 않았는데. 네.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꼭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공력 진짜 해가지고 쫙 했는데. 네. 자, 오늘 다 보여드렸고 지표 발표 별로 없었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잠정주택 발표 전월 대비 9.3% 떨어졌습니다. 건설 지출은 0.5% 늘어났고요. 애틀란타 연의 GDP 나오가 미쳤어. 연환산이긴 5. 이거 실화냐? 네, 미국 경기 좋습니다. 저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안 꺾이죠. 자, 금리도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옷깃을 여미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